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트램 사업이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트램 도입 필요성에 대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는데 난관도 많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수소 트램은 2단계로 나뉩니다. 광주 농성역에서 기아 챔피언스 필드까지 2.6km 구간이 1단계로 720억 원의 광주시 자체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이후 2단계 광주역과 송정역을 잇는 14km 구간은 국비 등을 받아 7,600억 원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이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난관은 기존 도로를 점유하는 트램의 특성상 시민들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양보라든지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 또 트램이 철도 사업으로 포함돼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야 합니다. 국비를 받기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도 난관입니다. 사업비를 투입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은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광주시는 우선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용역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부터 법제도의 미비, 시민 반대 여론까지 민선 8기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트램 사업에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경기도와 전남도가 민선 8기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의 새로운 공존 공영을 위해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어려운 난국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와 전남도가 힘을 합쳐 헤쳐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용록 전남지사가 상생발전 합의문에 서명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지방자치와 재정 분권에서 시작해 친환경 농산물과 신재생에너지 등 협력을 점차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협약식을 통해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도의 상생을 위해서 좋은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 번영을 위해 경기도와 협약을 맺은 것은 의미가 크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방과 중앙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대단히 오늘 MOU가 대단히 뜻이 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광주 전남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지로서 올 때마다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금은 민주주의와 실질적인 자유가 흔들리고 있다며 힘을 합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동연 지사는 1,4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도정에 힘쓰고 있다며 광주 전남 방문을 둘러싼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KBC 정지용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취임 첫 행보로 광주를 찾았습니다. 7년 만에 광주 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회장은 오늘 광주의 삼성 협력회사인 DK의 생산 현장을 둘러보고 협력회사가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DK는 삼성 생활가전사업부와 28년간 협력해온 회사로 지난해 매출 2,152억 원, 직원 773명의 중견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지역의 미래인 청소년과 청년들을 위한 풍성한 축제마당이 전남도청이 있는 무안 남학신도시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진로와 꿈을 찾고 감춰왔던 끼도 맘껏 뽐내는 다양한 체험과 행사들이 주말 동안 이어집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상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들뜬 마음으로 조종관을 잡은 중학생은 파일럿이 돼 색다른 기분을 만끽합니다. 드론의 힘찬 비행을 손수 체험하고 일일 헤어 디자이너도 되고 학생들은 재능과 끼를 뽐냈습니다. 진짜 이 체험이 엄청 재밌었고 실제로 항공사가 돼본 느낌이었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직접 와보니까 체험거리가 엄청 많아서 재밌었어요. 전남도청 일원에서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가 개막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문화 컨텐츠를 통해 재능과 가치를 창조하고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쉽게 경험하지 못한 4차 산업혁명 관련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시 모안에서는 YD 페스티벌에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전남 군 단위 중에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 특색에 맞게 청년층과 주민들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운영됩니다. 개막 퍼레이드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댄스 경연, 길거리 농구대회 등이 주말 동안 이어집니다. KBC 이동균입니다. 전국의 9개 지역 민방위 지역의 가치를 살리고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분권 등을 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특별 기획보도. 오늘은 중앙정부의 의존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실에 대해서 취재했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지원 모재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4년 강원도에서 개최 예정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 총 예산 500억 원 가운데 강원도는 약 200억 원을 부담하는데 돈이 모자라 IOC 등을 통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요. 이를 열악한 지방 재정 여건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자치단체는 정부 지원 없이 웬만한 행사는 엄두도 못 냅니다. 열악한 재정 상황은 재정 자립도의 여실히 나타납니다. 올해 서울과 경기의 재정 자립도는 각각 76.3%와 61.6%. 하지만 강원과 경북, 전남과 전북 등 하위 그룹은 23에서 25%에 불과합니다. 중앙정부의 어떤 업무가 지방으로 대폭 이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지방자치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방 재정은 더 악화되고 있다는.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5.3% 대 24.7%로 여전히 지방세가 열악합니다. 국세는 줄이고 지방세를 늘린다는 정부 목표는 언제 현실화될지 요원한 상태입니다. 반면 행정의 말초신경격인 자치단체의 행정 서비스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정부의 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만 보더라도 지자체의 지출이 더 높습니다. 직접 벌어들이는 세수는 적은데 일은 많아지면서 행정 책임만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중앙 집중적인 재정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가 지방세의 세율과 세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 과세자주권에 기반한 지방세 체계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지방에서 자체적인 자체재원 발굴을 하는 노력과 함께 국가 단위에서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양이 가능한 세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넘겨주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지방재정의 강화는 급증하는 지역의 예산 수요에 대응하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중앙정부의 더 과감한 재정 분권 정책이 없는 한 지방자치는 한 발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모재성입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국 고아를 보호한 윤학자 여사 탄생 110주년을 맞아 목포 공생원에서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기념식은 김영록 전남지사 등 한국과 일본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수됐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평화 메시지 발표와 유엔 세계 고아의 날 제정 건의문이 낭독됐습니다. 일본 고치시에서 태어난 윤 여사는 일제 때 아버지를 따라 한국으로 왔다가 공생원을 세운 한국인과 결혼한 뒤 평생 고아를 살폈습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3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광주광역시 신촌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54살 통근버스 운전자가 차선 변경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7살 동승자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밤 11시 55분쯤 광주광역시 치평동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40대 승용차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연달아 들이받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고 화물차 운전자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던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SUV와 오토바이가 충돌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의 한 교차로에서 2차선을 달리던 SUV가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60대 남성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숨졌습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신호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